결집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를 또 했어요.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캠프에서는 계엄에 관한 입장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밝힌 거는 그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네, 그 뭐 원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인 계엄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계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무리수를 두셨다. 그것은 야당의 폭주가 워낙 심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익이 훼손되고 국정이 불안해서 이게 대외 신인도까지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불안감은 대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상황 타개에 대한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문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력 행사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어떠한 조치였는데 그 조치가 계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안 된다. 그것은 통치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뭐 그것은 뭐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은 무리수였다.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오늘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한 거에 대해서는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탄핵당할 일은 아니었다. 특히 8대0은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1948년에 우리 나라를 세우면서 근데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탄핵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 탄핵이 될 뻔한 대통령은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집무실에서 여직원하고 뭐 아주 추문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해서는 바로 탄핵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탄핵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닉슨은 도청이라는 아주 정말 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지 않았죠. 그냥 닉슨이 자진 사퇴하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그냥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닉슨에 대해서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떠났으면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밀어내기보다는 그냥 뭐 질서 있는 퇴진 닉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진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울림은 컸죠. 그런데 우리는 심심하면 대통령을 막 내쫓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벽장 속에 가둬야 될 그냥 장식적인 검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내둘러서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부로 내두르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깁니다.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르고 또 다른 증오를 부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정치 보복을 또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계속 써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8대0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문영배 재판관이 탄핵에 대한 결정문을 읽을 때 제도적 자제, 제도 있다고 해서 그거 막 쓰면 안 돼. 그 계엄이
헌법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왜 얘기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야당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예. 너희도 잘한 거 아니다. 이렇게 큰 울림을 준 결정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란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한 겁니다. 네. 그 우리가 자꾸 탄핵해서 탄핵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정치 보복, 증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탄핵은 절대 남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막 8대0 이렇게 만장일치 탄핵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 국회도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막 하면 안 된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 이러한 그 생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좀 자세히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공산국가에서나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입장을 아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변인께 이제 말씀 여쭤볼 건데 네. 어려워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의 문제다. 제가 탈당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YTN에서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직이 확정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라고 말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을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지금 나가버리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단 당적을 유지하겠다. 선거에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내가 탈당하든 말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내가 뭐든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지원 비서실장이 소통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해당 이야기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꾸 좀 엇나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참 선거를 잘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유튜버가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는 거짓 발언으로 조금 불거진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내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호통을 쳤다. 이런 거짓이 이제 정말로 버젓이 뉴스처럼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법률 저희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실 가짜 뉴스로 이제 발발이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을 이렇게 막 옥죄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국면은 사실 정책이나 공약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정말 지금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무슨 아니 대법관들이 10대 2로 이거는 만장일치도 아니고 10대 2로 유죄라고 판단을 했을 뿐인데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대법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망신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가 요즘에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하는 그 인사청문회가 저희가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인가 개그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막말 대잔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불러놓고 대놓고 정말 망신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엄이라는 방법은 잘못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시기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됐고 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도 사실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다 엎어놓고 저희는 그래도 보수는 이게 무슨 결과가 나면 또 민주당에서 그때 선동했잖아요. 보수가 또 결집을 해서 어떤 이제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헌재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수 있겠지만 특히 그 만장일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희 다 받아들이고 승복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렇죠. 네. 저희 다 수용하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법을 바꿔서 정말 재판부를 압박해서 대법관들에게 네. 한 달만 기다려라. 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정말 민주당 의원의 페북에 나와 있는 협박이고 이거는 지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즉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탄핵 협박도 있고요. 또 청문회. 또 입법을 그냥 바꾸는 거는 뭐 둘째치고 또 특검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저희는 지금 그 길을 다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저희가 그럼 표를 계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탈당을 하시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레임을 뭔가 계엄 그리고 또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란과의 전쟁에서 그냥 이재명은 도덕성이 없어도 본인의 선대위 원장이 도덕성은 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도 그러면 내란 세력 척결한다? 이런 걸로 자꾸 프레임 잡아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미 저희는 이런 모든 과정이 마음에 정말 힘들지만 저희 다 건너가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절실하게 말씀하시죠. 네.